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미국에서 절대 망할 수 없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조업이거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결국 관세로 이어진다라는 해석까지 있을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중심의 중소형 제조업에 투자하는 유일한 ETF, 중요한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종목과 함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조업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바로 이 드슬리라는 ETF입니다. 제 미국 주식 탭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딱 한 달 전이었어요. 그 이후로 상승 초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 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1일 변동성의 3배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각오를 했었는데 변동성이 크진 않고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배당 수익률도 5.0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이나 국방, 제조업 기본이고 항공, 우주, 원자력까지 통칭해서 제조업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요 종목들이 역시나 그 세그먼트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G2가 대장이거든요. 제가 종목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살짝 눈 흘겨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국방과 항공, 우주, 통합 세그먼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이었는데 241불에서 255불이니까 실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AI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 왔다라고 한다면 이익 성장률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빅테크를 제외한 S&P 500 종목들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캐터필라는 워낙 많은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데 351불에서 현재 412불까지도 많이 오른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결국 올랐기 때문에 드슬 ETF도 많이 올랐습니다. 로키드 마틴이나 TT, 그 다음에 G 버노바도 있는데, G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471불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544불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딱 제조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섹터를 통칭해서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반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원자력 관련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실제 지금 SMR 소형 원전이 주목받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수혜주로 등극되고 있다는 겁니다. RTX도 최근에 ETF 중에 디보라는 ETF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방위산업이나 SMR 대응 기술을 표명하는 그런 ETF의 주력 종목인데 주가는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초입에 잘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제조업 트렌드를 종목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ETF는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입니다. 에이스에서 만든 거긴 한데 중소형이라는 것이 컨셉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엣지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실제 대형주들이 앞서 보셨던 것처럼 상승한 이후에 중소형 업체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근거를 뒤에 말씀드릴 건데, 상장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 건데, 지금 사셔도 저보다 싸게 사시는 거거든요. 한번 이유를 들어보시고, 엣지 자산 형태는 큰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 형태입니다. 그냥 냅뒀더니 300만원 산 게 지금 거의 부합으로 왔어요. 자, 투자 포인트는 결국엔 리쇼어링의 부흥 수혜주입니다. 리쇼어링이 결국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제조업을 부활시켜라 라는 그런 포인트이거든요. 성장주 위주입니다. 중소형 집중 투자에서 포트폴리오의 수익 측면을 담당한다라고 제가 1월 달에 상장할 때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과제들도 있는데 사실 AI가 그동안 시장을 너무 강하게 이끌어왔기 때문에 조금 소외됐던 국면이 있었지만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원자재 국내 생산 의무화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거시적인 환경에서 보면 실제로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 주요 종목들의 실적 시즌이란 말이에요. 실제 매그니피센트가 차지하는 어닝의 성장은 나머지 493개보다 훨씬 앞서는 게 현재 시점인데, 나머지 아더의 493개의 종목. 근데 보면은 실적이 24년 4분기, 25년 1분기, 2분기로 갈수록 이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라는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뭐 정확히 맞아떨어지진 않겠지만 앞으로의 빅테크들은 실제로 지금처럼 계속해서 엄청난 성장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요 중소형 주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들이 있으니까 투자하기에 뭐 크게 나쁘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것이 이 거시적인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빅테크를 팔아야 되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투자해 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모든 타이밍을 다 맞추긴 어렵지만 사실 조금 한 1년 정도 남짓 투자를 해보면 나쁘지 않은 성과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드슬은 대형주 위주고요. 에이스 ETF는 중소형 제조업 위주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 파월 인더스트리스를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고 오늘 한 4%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종목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유틸리티 업종, 소매, 건설 장비, 산업재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이고요. 종목들을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파월 인더스트리스는 제가 메인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1년 동안의 상승폭이 되게 크지만 최근 상승폭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실적을 보게 되면은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측면인데 더 중요한 것은 매출의 가이던스거든요. 앞으로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중요한 것은 8월 5일날 실적 발표이고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포인트인 거죠. 가이드보다 좋게 나오면은 주가는 크게 오를 거고요. 비슷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가이드보다 많이 안 좋게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건데 실제로 이렇게 지지받고 있는 와중에 상승폭이 더 크다라고 베팅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금액보다는 한번 이런 것들도 이런 산업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보다 싸게 사는 타이밍에서. 이 시가총액 자체가 크진 않아요. 26억 달러니까 대략 우리 돈으로 한 3조, 4조? 그 사이에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공부하고 있는데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수준을 벗어났길래 매수를 했는데 오늘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은 좀 봐야 되겠지만 실적 발표는 8월 5일이니까 앞으로 종목을 3개 더 보여드릴 건데 실적 발표 때마다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ETF는 수익률이 정해질 거니까 뭐 크게 한두 종목에 영향 받지 마시고 좀 요 실적 발표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게 큰 틀입니다. 종목 설명은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 분배, 제어, 엔지니어링, 설계, 개발, 제조, 제조업 전반에 투자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건물을 짓고 기반시설이 마련되었다라고 한다면 전기 분배하고 제어하는 것 당연히 그 후발주자로 따라와야 된다는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컴포트 시스템즈라는 픽스도 마찬가지로 전기, 배관, 난방, 환기, 에어컨 시스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산업들인 거예요. 조금 늦죠. 그러니까 얘도 1년에 68% 올랐지만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 주가가 많이 오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또 빠르게 움직이거나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출의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코어 앤 메인입니다. 코어 앤 메인은 되게 유명한 종목이에요. 1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많이 못 올랐습니다. 약간 잡주 느낌이 나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가이던스가 중요하니까 실제로 9월 9일 이걸 말씀 안 드렸네. 이건 7월 24일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7, 8, 9월 하나씩 주요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TF 영향을 미치는 것이 2, 3% 밖에 되지는 않겠지만 한 두 종목이 크게 오른다라고 한다면 따라 오를 수 있는 혹은 빠진다라고 한다면 하단은 7,000원이니까 혹시 따라오실 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EO가 지방에 돈이 많으니까 이제 수자원 인프라도 개발하지 않겠냐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트럼프는 제조업의 진심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계속 모아가 보면 사실 제조업은 망하지 않을 산업이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가 조금 써놓긴 했는데 결국 관세 카드가 이제 리쇼어링의 압박입니다. 압박. 그러니까 다시 한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와서 건물 짓고 노동자들 일자리 만들어줘가 큰 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세를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투자를 계속해서 오늘 일본도 정말 역대급 투자를 발표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건물 짓고 투자하라는 건데 미국이 결국 세계 최대 소비 시장 아니겠습니까? 제조업이 그동안 너무 높은 임금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많이 이전했고 신흥국으로 많이 이전하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나 금융이나 IT는 발전했지만 사실 제조업의 일자리는 많이 줄었던 것이 이 트럼프가 좀 반전해보고 싶은 그런 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 첨단이나 AI 산업 그리고 안보 산업이라고 제가 표시해놨거든요. 안보 산업이 결국 제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보 산업이 뭡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국가의 어떤 존망, 패망과 직결되는 그런 자산들의 역할이 바로 제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멕시코, 중국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귀환하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는 특히나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 더 가파르게 탄력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단기간에 승부를 보긴 어렵지만 에티 자산으로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AI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에이스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 같은 것들의 이 섹터 투자는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컨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I 전력 인프라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빅테크 속에서도 되게 좋은 말을 잘 써놨네요, 제가.
종목을 뭐 나누어서 숫자를 하고 있으니까 변동폭이 크진 않지만 대세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아픔을 봤습니다. 저도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있었는데 또 좋은 타이밍에 와서 다시 보합으로 왔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시면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300만 원 더 태울 거예요. 그러면 딱 600만 원 되는 건데 한번 결과를 여러분들과 좋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이제 구독도 감사드리고 좋아요도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제도권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